이번 소개할 특종의 배경은 미국 시카고의 월드페어 호텔이라는 곳인데요. 유령 호텔 식상합니다. 저런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 보니까 지금 시카고에는 없는가 보죠. 뭐 식상하다 말씀해 주셨지만 그냥 일반적인 호텔이 아닙니다. 이 호텔의 정체를 알게 되면 아마 경악을 금치 못하실 텐데요. 영화보다 더 공포스럽고 끔찍한 월드페어 호텔의 실체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의과대학을 졸업한 헨리 하워드 홈즈가 1889년 27세의 나이로 직접 설계한 월드페어 호텔. 그런데 자꾸만 사람들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요. 당시 시카고에서는 3년 동안 수백 건의 실종 사건이 발생. 이를 이상하게 여긴 경찰은 수사를 시작했는데요. 그러던 중 경찰은 이 실종자들 중 대부분이 월드페어 호텔의 투숙객이었다는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호텔만 갔다 하면은 사라진다는 거네요. 저기만 들어가면. 그게 말이 돼요? 자, 이에 경찰들이 호텔을 급습. 그런데 그곳은 어딘가 달랐습니다. 일반적인 호텔 객실처럼 보였지만 공간 변형이 되는 벽체 뒤로 완벽한 방음 시설을 갖춘 창문이 없는 방이 또 있었고요. 복도는 막다른 길로 향하는 미로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 또한 가스 주입용 밀폐 공간에 해부실, 거기에 소각장까지 발견. 그곳은 사실 낮에는 평범한 호텔, 밤이면 빛빛으로 물드는 홈스만의 살인 공장이었던 겁니다. 와, 자기만의 무슨 덫을 만들어 놓은 거네요, 그 그냥. 미로서로 그 안을 다 꾸며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호텔이 무서운 게 내가 저 집 구조를 모르잖아. 모르지. 사실 그는 미국 최초의 연쇄 살인범으로 알려진 인물. 와, 홈스는 호텔 투숙객들을 밀실로 끌고 와 온갖 보험 서류에 서명하게 한 뒤 가스실에서 살해. 이후 시신은 해부용으로 의과대학에 팔며 이중으로 돈을 벌었는데요. 당시 이 괜찮은 시신 표본을 얻기 어려웠던 의과대학은 단순히 무연고자 시신이라고 생각, 별다른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와, 이게 현실이야. 진짜 시나리오 같다. 이게 현실이었다고. 이게 현실이었다는 게 정말 끔찍한 거야. 그리고 저희 옛날에 우리 공포 영화에서나 보는 내부가 변경된 구조의 건축물이 실제 하고 있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그렇죠. 결국 홈즈는 1896년 살인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는데요. 그가 자백한 살인 사건만 27건. 하지만 사람들은 수백 건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하는데요. 극악무도한 연쇄살인범에 의해 지어진 살인 공장 월드페어 호텔. 영화보다 잔혹하고 공포스러운 현실 이야기였습니다. 여름 특집 영화로 만들어질 현실 공포 속 19, 3위를 공개합니다. 지하실 속 모모로 가는 문. 2011년 11월 미국 인디애나주 게리. 새 집으로 이사 온 에먼스 가족은 잔뜩 들떠 있었는데요. 엄마, 이 방은 제가 쓸게요. 엄마, 이번 집은 마당이 있어 너무 좋아요. 그렇게 에먼스는 새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할 행복한 미래를 꿈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무도 TV를 켠 적이 없는데 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주변에 개 키우는 사람도 없던데 대체 어디서 들리는 소리지? 이뿐이 아닙니다. 갑자기 문이 저절로 닫히는가 하면 소리 없이 열리기도 하고요. 누군가 쉼 없이 노크를 하기도 했는데요. 심지어 탁자 위에 있던 물건이 마치 누가 던지기라도 한 것 마냥 날아가기까지. 오, 폴터가이스트. 일명 폴터가이스트 현상이 일어나는 집. 그 집엔 에먼스의 가족 외에 또 다른 누군가들이 살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영화 디 아더스 그 내용이네요. 난 기생충이야. 아, 그건 사람이 하는 거고. 여긴 사람, 저긴 유령. 여긴 유령이고. 전 사람이라 봐요. 정말 유령의 소행일까요? 그 집에 이사 온 뒤부터 에먼스의 가족들은 갑작스레 신장 감염 등 온갖 질병을 앓을 뿐만 아니라요. 악마들이 내 귀에 대고 노래를 속삭였어요. 우리는 크고 검은 괴물도 봤어요. 그것들은 분명히 악마였어요. 내 아이들을 조종했다고요. 이 집은 악마가 들끓는 집이에요. 에먼스의 가족은 이상한 일이 특히 많이 벌어진 곳, 집 지하실을 악마의 기지, 지옥으로 가는 문이라고 불렀습니다. 와, 우리 집이 그렇다면 진짜 끔찍한 거잖아요. 악마?
봤대잖아, 검은 걸. 에먼스 가족의 집에 출동한 경찰도 처음엔 가족들이 거짓말하는 거라고 의심했습니다. 계속해서 움직이는 누군가의 그림자와 의문의 목소리, 그리고 집에 묻어난 기름 같은 것을 만졌더니 뭐야? 손가락이 마치 화상 후 물집처럼 하얗게 변해버리는 등 어디가? 오싹하고 소름 돋는 현상들을 마주했고요. 아, 새끼손가락? 당시 촬영한 주택 사진에는 유령의 모습이 찍혀있기까지 했습니다. 아우, 저거 이상하다. 아우, 씨. 마네킹 아니야? 저주의 인형 아니야, 저거? 아우, 저기, 너무 선명하게 찍혔는데? 왜 저렇게 시켰지? 결국 에먼스 가족의 집에서 퇴마 의식이 3차례나 진행됐지만 아무 소용 없었고요. 결국 에먼스와 가족은 불과 반년 만에 도망치듯 이사를 나와야 했습니다. 악마의 집, 지옥으로 가는 문, 이렇게 불리던 그 집은 얼마 뒤 미국 기현상 리얼리티 쇼의 진행자 잭 바겐스가 구매. 헐. 그 집에서 일어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촬영을 위해 2016년 비로소 그 주택을 철거했는데요. 그렇게 2018년 개봉된 다큐멘터리 영화에 이어 세계 최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기업인 넷플릭스 측에서도 에먼스 가족이 살았던 악마의 집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 예정, 2022년 현재 촬영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진짜 영화로 만들어질 현실 속 공포 얘기. 해당 주택은 철거됐지만요. 그렇다면 그 주택에 살았던 악마의 영혼들은 과연 어디로 갔을까요? 여름 특집 영화로 만들어질 현실 속 공포 19 2일 공개합니다. 모모 아르바이트생에게 생긴 일. 일본 어느 가정집. 여느 때처럼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한 토모. 토모! 물고기들 밥 안 줬어? 집에서 키우던 열대어들이 하루 사이에 모두 죽어 있었는데요. 그런데 나무가 말라 죽었잖아. 저게 지네. 토모, 이거 네가 그랬지? 그런데 기묘한 일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석 달 전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뒤 토모의 온몸에 심한 발진이 생겼고요. 고양이가 그를 피하기 시작. 더욱 기이한 것은 아빠, 요즘 새벽부터 어딜 다녀와? 손톱에 흙 좀 봐. 내가 그랬다고? 난 그런 적 없는데. 토모의 아버지가 매일 새벽 3시만 되면 잠옷바람으로 어딘가 나가서는 온통 흙투성이가 돼서 귀가.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버지는 이를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함께 사는 어린 조카가 배를 쥐어뜯다가 피투성이가 되는 일까지 발생. 뭐야? 또 한 가지 이상한 일은 그 무렵 토모는 매일같이 똑같은 꿈을 꿨는데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7명의 사람이 토모를 내려다보며 고개를 내젓는 기묘한 꿈이었습니다. 아우, 기분 나빠. 아니, 아까 아르바이트 시작하고 발진이 생겼다고 했잖아요. 그 아르바이트 다니는 데가 뭐가 문제가 있는 데인가? 하도 주변에 이상한 일이 생기자 토모는 친구의 도움으로 점을 보게 됐는데요. 그런데 당장 그 일 때려쳐. 그 저주는 주변 사람들한테 돌아온다고. 사실 토모가 하는 아르바이트는 저주 대행 아르바이트. 에이그, 저거 있다고 그랬잖아. 우리 소개했잖아. 특히 부두교 계열의 저주로 의뢰인에게 저주 대상자의 신체 일부를 받은 뒤 부두 인형에 집어넣고 주문을 외우며 바늘로 찌르는 일이었습니다. 아유. 그런데 무속인에 따르면 저주가 나쁜 기운을 몰고 왔으며 특히 부두 계열 저주는 본인보다 주변인들에게 악영향을 준 거라고 말했는데요. 그리고 꿈속에서 본 7명은 토모의 조상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래, 고개 가로저었다 그러잖아요. 그런 일을 왜 하냐. 그거 아니다. 좀 안타까워서 그죠? 이후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자 토모 주변에 일어났던 기묘한 일들은 모두 사라졌는데요. 그런데 토모 가족이 오복명절에 성묘를 갔더니 무덤 속에 묻혀있던 조상의 관이 흉측하게 파헤쳐 있었다고 합니다. 여름 특집 영화로 만들어질 현실 속 공포 19 18위와 1위 헤드라인 공개해 주세요. (2022년 1월) 영국 유명 동영상 플랫폼 인플루언서 로사 치카스는요, 호기심에 코골이나 잠꼬대 등
수면 중에 나는 소리를 녹음해주는 앱을 사용해봤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로사는 극도의 공포심을 느꼈습니다. 뭐예요? 잠꼬대가 아니라 뭐 이상한 소리 녹음됐구나.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런 것만 녹음이 돼야 되는 거. 아니면 이상한 뭐 말소리를 귀신 소리, 허허. 요령 뭐 이런 게 뭐 이런 거. 들어가 있을 수도 있죠. 오호. 아니면 자면서 귀신이랑 대화했나? 네. 아닙니다. 앱에 녹음된 끔찍한 소리입니다. 나는 네가 너무 싫어. 네가 죽었으면 좋겠어. 뭐야? 로사를 저주하는 누군가의 목소리가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정체불명의 그 저주는 녹음을 한 4일 내내 매일같이 녹음됐습니다. 우와, 어우 소름 끼쳐. 밤마다 잠든 자신에게 저주를 퍼붓는 이가 누군지 로사는 그 목소리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 침실에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밤새 카메라에 포착된 소름 끼치는 진실. 누가 나오긴 나왔어야 돼. 이게 나와도 무섭고 안 나와도 무서운데? 이거 진짜 무섭죠? 누구야? 뭐야? 아니 누가 있었던 거잖아. 카메라에 포착된 정체는 유령이 아니라 로사 남자친구의 엄마였습니다. 한 집에 살면서 로사를 평소 친절히 잘 챙겨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확인한 로사는 처음엔 남자친구의 엄마가 물건을 찾기 위해 방에 들어왔다고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남자친구의 엄마는 물건을 찾지 않고 오로지 로사의 앞에 서서 중얼중얼 매일 밤 녹음됐던 그 저주의 말들을 퍼붓던 겁니다. 아니 왜? 아이고. 진짜 중요한 거는 다음 날 저 사람은 또 친절히 맞이해줬다는 거예요. 잘 잤어? 아이고야. 밥 먹을래? 그리고 밤에는 제발 죽어라, 제발 죽어라, 제발 죽어라, 제발. 계속 주소를 외웠던 거예요. 이거는 진짜 이해 불가다. 이해 불가지. 이해 불가다. 저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성적으로 행동했을 사람은 아니에요. 저주의 목소리, 그 정체를 알게 된 로사는 해당 영상을 온라인에 올려서 사람들에게 고민 상담을 했습니다. 영상을 본 대부분의 사람들 역시 그 집에서 나오지 않으면 죽어버리라는 저주를 현실로 만들지도 몰라. 위험해, 당장 도망쳐! 라며 로사를 걱정했습니다. 이거 진짜 끔찍하다. 사람이 더 무섭네. 다시 한번 느끼는데 유령은 사람을 해치지 않아요. 사람이 사람을 해치지. 그래. 너무 무섭다. 영화 사랑과 영혼 속 영매를 통한 주인공의 빙의처럼 영화에서 볼 법한 놀라운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다면 믿어지시겠습니까? 지금부터 귀를 의심하게 할 충격과 공포의 영화 한 편이 펼쳐집니다. 1977년 7월 미국 경찰서로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제가 살인 사건 범인을 알고 있습니다. 범인을 알려준 사람이 죽은 피해자입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범인을 알려줘요? 아니 뭐 다잉 메시지를 남겼다든지. 다잉 메시지가 아닌데 지금 얘기하는 얘기가? 약 5개월 전인 1977년 2월 시카고에 위치한 아파트에 화재 신고가 접수. 당시 화재가 발생한 현장에서 필리핀 출신 병원 직원 테레시타 바사가 나체 상태로 자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이후 경찰의 조사에도 수사는 수개월째 진척이 없던 상황. 그런데 피해자와 같은 병원에서 근무한 추아 박사에게서 전화가 걸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죽은 피해자인 테레시타 씨가 이분에게 범인을 알려줬다는 거예요? 추아 박사에 따르면 그의 아내 레미는 어느 날 마치 혼수 상태에 빠진 듯 전혀 다른 목소리와 억양으로 이상한 말들을 내뱉었습니다. 추아 박사님 도와주세요. 난 테레시타 바사예요. 날 죽인 사람은 앨런 샤워리입니다. 제발 경찰에 알려줘요. 이후 아내는 자신이 뱉은 말들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고요. 추아 박사는 당연히 처음엔 이 기묘한 일을 믿지 못하고 애써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왜 경찰이 알리지 않았죠? 당신이 정말 테레시타라고?
아니 경찰이 믿지 않을 거예요. 증거가 필요해요. 앨런이 내 목걸이를 훔쳐서 그의 여자친구에게 줬어요. 아내의 입을 빌려 테레시타라고 계속 주장하는 영혼. 추아 박사는 믿을 수는 없었지만 테레시타와 친분이 없는 아내가 미국에 거주하는 친척들의 이름과 번호까지 줄줄줄 말하자 결국 경찰이 이 사실을 알렸던 것입니다. 이건 믿기지가 않네. 그쵸. 이런 번호까지 아는 건 어렵죠. 추아 박사의 와이프라면 절대 모를 얘기를 한 거죠. 알 수가 없는데. 지금. 이게 진짜 빙이네. 경찰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추아 박사가 알려준 대로 테레시타의 친척들을 확인. 그리고 그녀가 용의자로 지목했다는 병원 동료 앨런 샤워리를 조사했습니다. 앨런은 처음엔 극구 부인하더니 경찰의 추궁에 테레시타의 집에 방문한 적이 있다고 진술을 번복. 결정적으로 앨런의 여자친구로부터 진짜로 테레시타의 목걸이를 선물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야, 이게 가능하다고요? 그렇죠. 얼마나 억울했으면 다른 사람의 몸을 빌려서 범인을 지목을 했겠어요. 그렇죠. 진짜 영원히 본인의 살인 사건을 해결한 거네요, 이건. 아 저게 모든 피해자들한테 가능했으면 좋겠다. 그럼 살인 사건 다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앨런은 금품을 훔치던 과정에서 테레시타를 살해했다고 자백. 사상 초유의 살인 사건에 도움을 준 유령 사건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 결국 앨런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